19일 있었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매립지를 비롯한 지역 현안 공방이 오갔습니다. 인천시 국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연이은 부결 끝에 김포 골드라인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김포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김포 골드라인 새 운영사 찾기를 시작합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보다 전국적 관심은 적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과 인천 사이 경인항에서 입주기업들이 소재지 파악 등 행정구역 혼선을 겪고 있어 경인항 명칭 변경 설문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다뤄지는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지역의 현안들도 화두가 됐습니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 매립지나 원도심 균형 발전 같은 중점 현안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일 인천시를 상대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종류 문제가 쟁점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4자 합의를 전제로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제적 조치가 다 이행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민선 7기여서 이걸 이행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선 8기 인천시는 4자 합의체 재가동에 의미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라도 정상화시켜서 지금 4자 합의체 정신을 갖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균형 발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군부대 이전 등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원도심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구도심이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이 서부 쪽에 있는 우리 지금 발전하고 있는 송도, 영종, 청라와 부평, 계양, 남동, 서구가 어우러지는 방향은 공감하나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부평 캠프마켓을 활용한 미래 개발 발전 전략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군부대 이전에 대한 비용의 문제라든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이 밖에 인천시는 타 지역과 피해자 수 대비 전세 사기 대책이 미비했다는 지적에는 조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국감장에서 또 한 번 화두가 된 정당 현수막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다며 정비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연이은 부결 끝에 김포 골드라인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김포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김포시의회 의석 비율이 여대 야소로 바뀌면서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포시는 다음 달 중 김포 골드라인 새 운영사를 찾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내년 9월 민간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 김포시가 제출한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두 차례 부결을 거듭한 끝에 지난 18일 김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적정 인건비 확보 방안. 김계순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통상적인 낙찰률을 적용할 경우 연간 운영비가 330억 원에서 29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김포시가 별다른 개선 없이 지난달 부결된 동의안을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 저희 부결됐을 때와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 사업비가 산정됐고요. 안전한 인력 확보라든지 공공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김포시가 산정한 김포 골드라인 운영비는 위탁 기간인 5년간 총 1,650억 원.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처우와 안전관리 등 주요 문제점 개선 사항을 반영해 운영비를 산출했다는 입장입니다. 김포시 철도과는 적정 인건비 확보를 위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원 처우 개선과 안전성 보완에 가점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87% 이 정도는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 그러니까 인건비는 최대한 안 건드릴 것 같다. 왜? 저희가 거기에 가점을 주거든요. 행안부에서도 이제 비를 올려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선을 정해놓을 거예요. 87%가 아니라 저희가 뭐 95%라든지 이렇게. 상임위원회 심의 끝에 표결에 붙여진 김포 골드라인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다만 김계순 위원장은 표결 결과와 별개로 김포시가 제출한 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산된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간유탁 동의안에 그런 보안 장치, 그런 의견을 좀 담았으면 했는데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 하더라도 동의안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앞서 지난 7월과 9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의견차로 상임위원회에서 가부 동수로 부결됐지만 최근 민주당 의석 한 석이 공석이 되면서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포시는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 입찰을 공고한 뒤에 오는 12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49개의 종목을 놓고 열띤 경쟁을 치른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인기 종목들은 응원까지 적어서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맹활약을 펼치며 큰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호응을 유도합니다.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은 이에 맞춰 박수를 치며 응원을 보냅니다. 그래서일까? 이날 우상혁 선수는 2m32라는 대회 신기록과 함께 전국체전 4연패라는 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힘드신 분이 코치님이에요. 저희 감독님, 김도균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짜 아직 파리 올림픽이 남았지만 조금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더 화이팅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육상의 또 다른 비인기 종목인 해머 던지기. 해머 던지기 여자 일반부에서 전남의 박서진 선수가 비거리 59.11m를 기록하면서 대회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제 목표는 항상 한국 신기록과 제 최고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신기록이 고등학생이 아시안게임에서 결과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머가 발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 한국 신기록을 위해 저는 열심히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또 포환 던지기 남자 일반부에서는 전남의 정희루 선수가 18.41m의 기록으로 대회 9연패 금자탑에 올랐습니다. 한국 다이빙 간판 우아람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아쉬움을 전국체전에서 풀었습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다이빙 남자 일반부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1차부터 6차 시기 합계 463.90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1m에서는 2위를 차지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비록 인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선수들은 오늘도 자신의 종목에 최선을 다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겨울철에 생긴 그 분진이 그 밀폐 공간 내부에서 부유하다가 착화원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겨울철에 특히 분진 관련 화재를 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경인항에 대한 명칭 변경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인항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김포시 고촌읍과 인천광역시 서구에 각각 위치한 2개의 항구에 대한 통칭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인항이 서울과 인천의 항만이라는 인식과 함께 행정구역 혼선으로 김포 입주기업의 소재지 파악 등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김포 시민과 관내 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김포에 위치한 경인항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 참여는 김포시청, 김포시 각 산하기관, 김포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읍면동 게시대 등의 설문조사 안내 QR코드 접속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경인항 명칭 변경 관련 공청회를 열고 항만 명칭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인천 계양구가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에 맞춰 특별 상황실을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계양구는 2012년 이후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지만 철새 유입 시기를 고려해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선제적인 차단 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축산 차량 52대를 대상으로 농장 출입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농장에는 소독약 지원과 함께 방역 수칙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수의직 공무원이 축산 농가를 방문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양구의회가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계양구의회는 이달 3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계양구의회는 상임위별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에 현장 방문해서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데요. 또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 15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다음 달 3일까지 급식 인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500여 곳을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관과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 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등입니다. 점검 중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수거를 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수거 검사 항목은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노로바이러스 등입니다. 시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티가 나든 티가 나지 않든 꽤 오래 했었던 것 같고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처리되는 일들에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었던 게 재선 의원으로서 제 자리를 잘 지켜낸 1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공공이용 도로에 관한 지원 조례가 지자체 최초로 생겼습니다. 부천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유지인데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도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도로들이 사유지다 보니 관리의 주체 내지는 관리의 책임 문제가 분명히 생겼고 그것이 지자체 위임 사무인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이제 법제처에 질의를 보냈고 법제처에서부터 가능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바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들, 의회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의원들과 상의하셔서 제도적인 개선도 요청하시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싸우는 모습도 어쩔 수 없이 보여지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의원들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